네, 그러면 저희 2페이지 이제 기초 등록을 활용하는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급 교육이다 보니까 기초 등록을 등록하는 건 나오지 않고요. 저희 활용부터 시작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부서랑 프로젝트를 이용한 회계 관리입니다. 자, 부서로 내가 회계 관리를 해야 된다. 즉, 어떤 개념이 될 수 있냐면 팀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팀별 간의 손익을 본다, 또는 팀별 간에 비용을 쓴 걸 체크한다 라고 할 때 저희는 이 부서 등록을 해서 활용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 회계원 기초등록의 부서 등록이라는 메뉴로 들어가서 부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회계원 기초등록 부서 등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와서 신규 버튼 눌러서 내가 부서 코드 중복되지 않게 입력해 주시고요. 부서명 입력하시고, 이 하단의 메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이 각각의 메뉴에서 내가 해당 부서를 검색해서 사용할 수 있다 또는 없다라고 하면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서 등록을 해 주시면 내가 전표를 칠 때, 전표를 입력할 때 뭔가 부서를 딱 입력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부서가 없어요. 자, 지금 한 건 단순히 부서의 등록이었고요. 부서를 내가 활용하고 싶다면 이 두 번째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셀프 커스터마이징, 환경 설정, 기능 설정에 회계 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관리 여부 쪽에 가보면 부서별 관리 사용 안함 처리되어 있죠. 이거 딱 클릭해서 사용, 또 계정별로도 집계해 줄 거다 사용 처리하고 저장 눌러주시면 끝납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저장 처리를 이 설정 값을 통해서 잡게 되면 전표를 쓰러 갔을 때 땅 하고 이제 부서를 입력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를 내가 등록했는데 부서를 저는 전표 입력할 때 안 나와요 라고 하면 이 두 번째 설정을 다시 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은 저희가 회사 내부에 대한 부서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여기 세 번째 줄 보시면 확장된 개념으로 부서를 추가 사업장에 연결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지금까지 등록해서 우리가 입력한 건 단순 우리의 부서였어요. 그런데 내가 법인 사업자가 있고 또는 개인 사업자가 있다거나 또는 또 다른 사업자가 있다면 그 해당 사업장을 부서로 등록해서 전표를 처리할 때 그 사업장으로 처리해 줄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을 썼는데, 내가 돈을 지출을 했는데 어떤 부서 때문에, 어떤 사업장 때문에 썼다라는 것도 관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재 이제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부서랑 추가 사업장을 이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 어떻게 돼야 되냐? 이 추가 사업장이라는 걸 사용하려면 우선은 이 서비스가 신청이 돼야 돼요. 부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한 개에 11,000원, 부가세 포함해서 11,000원의 비용이 발생이 되고요. 이 사업장을 내가 사용하는 이유는 사업장별로 내가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거나 또는 부가세 신고를 뭔가 해야 될 때, 이럴 때는 이 추가 사업장을 꼭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추가 사업장을 신청을 어디서 하느냐? 고객센터에 서비스 신청 결제에서 추가 사업장 추가 버튼 눌러줍니다. 자, 저 하나 추가해 볼 거예요. 신청 버튼 눌러보면 청구에 관련된 내용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내가 최초에 어카운트를 가입한 사업장이 하나 있고요. 신규 버튼 눌러서 새로운 사업장을 다시 등록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임의로 등록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임의로 뭔가 저장을 해볼 거고요. 설립일자를 다시 임의로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저장하기 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추가 사업장별로 내가 어카운트 회계 장부를 관리할 거면 회계는 부서, 재고는 창고를 등록해서 연결해줘라 라는 뜻입니다. 자, 우선 이게 잘 그림이 좀 안 그려지실 거예요. 한번 확인 눌러보시고 닫기 눌러볼 거고요. 이 창까지 꺼볼 겁니다. 자, 회계원 기초등록에
부서 등록으로 가서 동일하게 신규 버튼을 눌러보면 이 추가 사업장이라는 버튼이 생겨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당 사업장에 대한 내용을 등록할 때는 추가 사업장을 변경해서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저희 교재 두 번째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이거 한번 보고 갈게요. 그럼 부서별로 내가 처리하는 거랑 사업장별로 처리하는 거에 대한 차이점은 어떤 게 있냐면 사실 우선 공통점은 똑같이 부서 코드를 활용해요. 내가 그냥 부서로 등록해서 관리를 하거나 또는 추가 사업장을 등록해서 하더라도 부서 코드를 등록해서 회계 처리한다라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자, 다만 부서별로만 내가 즉 추가 사업장을 사용을 안 하면 세금계산서 신고나 이런 세무 신고를 하나의 회사에서만 가능해요. 즉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신고에 대한 내용을 사업장별로 할 거다라고 하면 추가 사업장 신청이 필요하고요. 내가 단순히 회계 처리 장부만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추가 사업장 기능을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왜냐? 첫 번째 내용이 있죠. 회계 처리할 때 부서 처리를 가지고 회계 처리한다는 게 동일했어요. 즉 부서 코드를 가지고 내가 출력물을 볼 거기 때문에 세무신고를 따로 안 하실 거라면 추가 사업장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번에는 이 부서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면 허용부서라는 거를 설정할 거예요. 즉 내가 권한을 잡아준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권한 설정. 자, 어떤 권한 설정이냐? A라는 담당자는 A라는 부서만 보이게 할 거고요. B라는 담당자는 B라는 부서만 하게 될 거예요. 즉 본인 부서만 조회와 입력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설정이 이 허용부서 설정이 되겠습니다. 즉 아이디별로, 그래서 제가 이 허용부서라는 걸 아이디별로 걸어버릴 거예요. 근데 이 작업을 하려면 이 두 번째 설정이 필요합니다. 자, 저는 이제 화면을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영업 1팀과 영업 2팀이 있어요. 자, 영업 1팀 사람은 1팀 것만 봐야 되고요. 영업 2팀은 영업 2팀 것만 보면 돼요. 근데 영업 팀장은 1팀과 2팀 부서에 대한 회계전표 내역을 다 봐도 괜찮다라고 하면 이럴 때 뭐 먼저 만들어 줄 거냐면 계층 그룹을 먼저 만들어 줄 거고요. 루트 버튼에 FM 버튼 눌러서 그룹을 추가해 줄 거예요. 자, 여기에 계층 그룹 코드는 중복되지 않으면 되는데, 자, 그럼 계층 그룹 코드를 제가 이렇게 01, 02, 03 작성을 합니다. 자, 이때 가장 많이 여쭤봐 주시는 게 계층 그룹 명은 뭘 해야 돼요? 라는 건데 내가 그룹을 묶어줄 이름을 잡는 거예요. 자, 영업 팀장이 대한 그룹이 있을 거면 영업 팀장을 넣어줄 거고요. 영업 1팀, 영업 2팀 각각 내가 팀별로 이제 여기에다가 이 그룹에다가 내가 부서를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부서를 넣어줄 그룹, 즉 내가 허용 부서에 대한 그룹을 만들어주는 행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고 생성 버튼을 딱 눌러주면 자, 이렇게 영업팀장, 영업 1팀, 2팀 이런 식으로 그룹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미포함 버튼 눌러보면 영업팀장에 미포함된 부서, 영업 1팀에 미포함된 부서를 각각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포함시켜 줄 거예요. 영업팀장에서 미포함을 눌러보면 영업팀장은 1팀과 2팀 부서를 다 조회할 수 있고 입력할 수도 있다라고 하시면 1팀, 2팀 체크해서 포함. 영업 1팀은 1팀 것만 관리할 수 있다. 미포함에서 1팀 것만 포함. 마찬가지로 영업 2팀도 미포함에서 영업 2팀을 포함시켜주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각각의 그룹을 눌러보면 부서가 포함된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상태로 닫기 눌러주시고요. 자, 저희가 지금 교재로 따지면 어디까지 한 거냐면 요 세 번째 것까지 한 거예요. 자, 그룹을 만들어주고 그 그룹에 속하는 부서를 체크해서 포함을 시켜준 행위를 진행한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아이디에다가 이 부서를 연결해 줄 겁니다. 그게 네 번째부터예요. 자, 아이디에 연결하기 때문에
사용자 추가 수정이라는 아이디를 만들어주는 메뉴로 가겠습니다. 셀프 커스터마이징, 사용자 관리, 사용자 추가 수정에서 자, 홍길동이란 아이디에게 권한을 줄 거고요. 어떤 권한을 줄 거냐면 허용 권한 자체를 설정 잡아서 줄 거예요. 허용 부서가 모든 걸로 되어 있을 텐데 허용 그룹만으로 빼줄 겁니다. 자, 그럼 옆에서 설정 버튼이 보이게 되고요. 설정 버튼 눌렀을 때 내가 아까 만들어준 그 그룹을 넣어줄 거예요. 홍길동은 영업 1팀이니까 1팀 것만 조회할 수 있고 입력할 수 있게 저장까지 해주시면 끝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홍길동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번 해볼 거예요. 홍길동 아이디로 한번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홍길동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회계원 기초 등록에 부서 등록으로 한번 가보면 그 많던 부서들이 보이지 않고 딱 하나만 보여요. 또 마찬가지로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려고 들어가 봐도 부서값이 아예 정해져 버려 있고요. 수정도 할 수 없어요. 자, 이렇게 되면 저희 교재 나온 것처럼 원활하고 좀 더 편리한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 다른 부서 걸 실수로 써버릴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 부서만 입력하고 조회할 수 있게 설정해 주는 방법이 저희 허용부서 설정이었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허용부서 한번 마무리하고요. 저희 다음 페이지 가보면 이번에는 프로젝트별 회계 처리를 한번 봐볼게요. 사실 이 프로젝트별 회계 처리도 부서와 완전히 순서가 똑같아요. 회계원 기초 등록에 이 프로젝트 등록을 먼저 해줍니다. 회계원 기초 등록에 프로젝트 등록을 해줄 거고요. 자, 여기서 왼쪽 하단에 이 신규 버튼 눌러서 내가 등록해주면 돼요. 땅 클릭해서 이카운트, 사옥, 현장 이런 식으로 건설 현장을 등록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연구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사업별로도 이런 프로젝트를 응용해서 관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 등록했다라고 해서 바로 전표를 쓸 때 프로젝트를 입력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부서와 마찬가지로 셀프 커스터마이징, 환경 설정, 기능 설정에 회계 탭으로 들어갈 거고요. 부서별 관리 밑에 있었던 이 프로젝트별 관리를 땅 체크해서 같이 동일하게 사용하고 계정별로 집계하겠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자, 이제부터는 내가 전표를 입력할 때 마찬가지로 프로젝트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출금 계좌 코드에 이렇게 제가 한번 간단하게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관리팀 회시켰다. 자, 여기 부서에 관리팀, 교육팀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영업팀 회시켰습니다. 영업 1팀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전표 써줄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국민은행 통장에서 자, 외상 매출금이 나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왜 나가게 됐냐면 이카운트에 사옥 현장 때문에 이런 외상 매출금이 발생돼서 나가게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입력하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내가 이제 출력물을 볼 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출력물에 손익계산서를 봤을 때도 부서별로 내가 검색을 해서 볼 수 있어요. 교육팀을 걸고 검색하면 교육팀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입력했었던 복리후생비를 확인할 수 있고요. 영업팀에 대해서 입력하면 말 그대로 영업팀에 관련된 복리후생비를 각각에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현장별 손익을 보겠다라고 하면 이런 프로젝트를 걸어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내가 부서별로 다 보겠다라고 하면 이 부서별을 횡으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프로젝트별로 보겠다라고 하면 손익계산서 보실 때 프로젝트의 표시 방법을 횡으로 써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여기까지 프로젝트별 또 부서별을 응용해서 회계 처리하는 방법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